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운용하던 F-5A, 비프리덤 파이터와 F-86 세이버 전투기들이 점차 노후화되기 시작하자 전력 보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고 북한의 전력 증강 움직임도 활발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보다 강력한 대지공격 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운용하던 A7 코르세어 II가 후보 기종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A7은 원래 미 해군용으로 개발된 함재 공격기였지만 뛰어난 항속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지형에서의 작전에도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고 다양한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던 공격 임무에 적합했다. 당시 한국은 단순히 방어용 전투기만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적의 후방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적 선택지를 확보하려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A7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기체였다. 따라서 A7 도입 검토는 단순한 기체 교체 차원을 넘어 한국 공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다변화하고 미래 전력 구조를 고민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A7 코르세어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정밀 폭격 능력을 갖춘 기체로 평가되었다. 이 전투기는 현대적인 항법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여 낮은 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정확하게 무기를 투하할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산악 지형이 많고 기상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정밀 유도와 장거리 작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A7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기종이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넓은 폭장량과 다양한 무기 운용 능력이었다. 일반 폭탄, 로켓,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무장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했으며 장거리 작전 능력 덕분에 적의 후방 깊숙한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국경선 근처에서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할 경우 선제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A7 위 지상 공격 능력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거점을 무력화하거나 전시의 보급망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었고 그만큼 높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공군이 A7 코르세어 II를 검토하던 시기에는 다른 여러 기종들도 함께 비교 대상으로 올랐다. 그중 F4 팬텀2는 이미 한국 공군이 일부 도입하여 운용 중이던 기체로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기체가 크고 운용 비용이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A6 인트루더는 야간 및 낙천 후 조건에서도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유한 함재 공격기로 장거리 침투 작전에 특히 강점을 가졌지만 공군이 필요로 하는 범용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반면 F-16 파이팅 팰컨은 차세대 경량 전투기로 주목받았으며 기동성과 현대적 전자장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운용 비용 덕분에 매우 매력적인 후보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A7은 장거리와 정밀 타격이라는 뚜렷한 장점을 지녔으나 전투기라기보다는 공격기에 가까운 성격 때문에 다목적성을 중시하던 한국 공군의 요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결국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A7은 일정 부분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체들, 특히 F-16과 같은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에 비해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A7 코르세어이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가격과 유지비 부담이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 발전 단계에 있었고 국방 예산 또한 무한정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체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간 운용 시 필요한 정비와 부품 확보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A7은 기본적으로 미 해군용으로 개발된 함재 공격기였기 때문에 공군 환경에서의 운용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더욱 결정적인 요인은 이미 F-16 파이팅 팰컨의 도입이 추진 중이었다는 점이다. F-16은 뛰어난 기동성과 다목적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차세대 전투기로서 한국 공군의 장기적인 전력 발전 방향과 부합하였다. 이에 따라 F-16 확보가 우선시되면서 A7 도입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A7은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경제적 전략적 판단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단기적 성능보다 장기적인 운용 효율성과 발전성을 더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A7 코르세어이는 최종적으로 한국 공군에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 검토 과정 자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한국 공군은 단순히 미국이 제공하는 기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자국의 안보 환경과 작전 개념에 맞는 최적의 전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A7은 정밀 타격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이라는 매력을 지닌 기체였지만 동시에 다목적성이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은 어떤 전력이 자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를 고민하고 단기적 성능보다는 장기적 운용 가치와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F-16, F-15K, KF-21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도 큰 교훈으로 작용하였다. 즉, A7 검토 경험은 단순한 도입 실패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전력 기획 능력을 성숙시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A7 사례는 한국이 점차 독자적 판단 기준을 갖추고 미래 전력 구조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A7 코르세어 2 도입 검토 사례는 한국 공군이 단순히 미국이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기체를 수용하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직접 분석하고 선택하려는 태도를 보여준 중요한 경험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까지 한국의 무기 도입은 주로 미국의 지원이나 군사 원조에 크게 의존했지만 A7 검토는 그러한 수동적 구조에서 능동적 검토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의 일부였다. 한국은 당시 F4, F-16, A6 등 다양한 기종을 놓고 비교 평가를 진행했으며 단순히 기체 성능만이 아니라 비용, 운용 효율성, 장기적 전력 발전 방향까지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A7은 일부 영역에서는 매력적이었지만 전체적인 판단에서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 공군이 장기적으로 더 발전된 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차후 KF-16, F-15K, 그리고 KF-21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도 독자적인 판단과 분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A7 사례는 단순히 도입되지 않은 기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점차 주체적인 전력 기획 능력을 확보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자리매김하였다.